안녕하세요. 마마송송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인 관계를 맺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나 또 성인이 되어서나 언제나 사람과 부딪히면서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서로 상처도 받고 또 서로 격려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같은 생활이라도 당당하게 눈치 안 보며 살아가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방법을 제시해주는 책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가는 나이토 요시토고 심리학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대화법이 일과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자존감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당당하게 대하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참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작가는 말하기를 반격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업신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리 지르며 따질까요? 작가는 그럴 때 재치를 발휘하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무례한 말에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상대방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쏘아보며 눈을 피하지 않고 10초 정도 똑바로 응시하라고 합니다. 나는 당신의 무례한 말에 화가 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쏘아보는 것만으로도 나의 상처받은 마음을 진지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 중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또는 또는 인 것 같아서,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자신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상대방으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당당하게 본인의 의사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갑자기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짧게라도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하도록 합니다. 언어는 습관적으로 자리 잡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도중에 그래서 또는 말하자면 또는 그게 말이야, 이와 같이 애매한 어귀가 수시로 나오는 습관이 있다면 교정을 받아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멋지게 표현하도록 대화법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입니다와 인데요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문장의 끝을 명료하게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나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라는 표현과 나는 사과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라는 표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감을 주고 당당함을 전달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한 대화법을 습득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입는 옷은 상대방에게 어떤 느낌을 주게 될까요? 미국의 작가인 말콤 그레듀웰은 블링크 첫 2초 힘이라는 책에서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나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첫 2초 동안 우리의 무의식에서 성광처럼 일어나는 순간적인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면서 직관적인 통찰력이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작가는 첫 이미지가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상 외모보다는 내면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당연히 수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중함을 요하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입는 옷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사 면접 등을 볼 때는 정장을 입고 갑니다. 캐주얼한 옷은 거의 입지 않습니다. 면접 내용에 자유복장이라는 임의의 설명이 있지 않는 한 모두 정장을 입고 옷의 색상도 짙은 색으로 입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의상이 상대방에게 진중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들이 모인 자리이거나 자신을 소개해야 할 자리에서는 누구의 요구가 없더라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직장에서 회의를 할 때 자기 소개 없이 의견을 낼 경우보다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의견을 내는 것이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준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뭐가 중요해? 나만 잘하면 되지.
또는 난 상대방 눈치 안 봐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나를 잘 나타내고 신뢰감을 주는 방법을 택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하버드 대학의 데이나 카니 교수는 의사를 표현할 때 움츠린 자세를 하지 말고 몸을 이용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몸짓과 표정이 공감을 표하는 방법으로 나타난다면 상대방의 시선을 더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절을 잘하는 사람의 표정과 기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상대방으로부터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거절을 하고 싶은데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싫으면 그냥 싫다고 말하는 것이 좋아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기 싫은 일을 또 만든다는 것은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절을 할 때 싫어요 라고 딱 잘라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러한 상황이 전개될 때 본인의 마음도 편치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내가 도울 수 있는 다른 일을 제안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방법보다도 웃으면서 밝은 얼굴로 다른 대안을 내놓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상대방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대방이 공감할 만한 체험담이나 에피소드를 곁들여서 대화를 진행하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주제로 대화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전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회의나 모임을 해서 논의를 할 때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모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카고 대학의 보아즈 케이사 박사의 심리학 연구팀에 의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체 내용의 70 내지 80% 정도만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마치고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다른 정보가 입력된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는 주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고 이와 더불어 비유나 사례 등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나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마무리 정리가 중요합니다. 앞에 했던 설명을 이해 못하였더라도 마지막에 하는 확실한 정리 멘트가 문제를 보완해 줍니다. 예를 들면 즉 말하자면 또는 제 말의 요점은 바로 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과 같은 방법입니다. 대화 중에 가장 유용한 비유는 은유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뭐다. 말하자면 군더더기가 없는 이러한 문장은 임팩트한 효과를 줍니다. 이해력을 높입니다. 애매하지가 않아서 받아들이기도 편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바른 자세는 상대방에게 공감을 주며 말하는 사람 스스로도 자신감이 높아지고 설득력이 생기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정확성이 없을 경우에는 말의 서두에 출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서 자신이 없습니다만 또는 만약 틀리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라면 죄송합니다만 라고 오류 가능성을 미리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없을 때 겸손하게 어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한 분야에 강한 한방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면 다른 분야에 관해서 무지하더라도 주위로부터 만만하게 평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잘 알고 해박한 전문성이 있다면 그의 전문성 외의 일에 대해서는 관대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화 중에 꺼내기 힘든 말일수록 밝은 모습으로 의견을 전달합니다. 심각하고 낙담한 표정으로 말을 건네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웃는 얼굴로 말을 건넬 때는 64.9%의 사람이 웃는 얼굴로 반응해 준다고 합니다. 웃는 얼굴은 상대방의 마음도 긍정적으로 만들어서 대화가 훨씬 수월하게 풀리기도 합니다. 대화를 해보면 절대로 자신의 신념이나 의견을 꺾지 않으려는 완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의견을 바꾸려는 무리한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서로 불편한 입장이 되기만 할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어느 정도 내가 바뀌는 편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가능한 한 범위 안에서 타협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이 있으면 감추지 말고 솔직해지는 편이 당당하게 보이며 호감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이 편해지고 내가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몇 가지 대화법을 알고 있어도 든든해지게 됩니다. 여유를 갖고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내가 만만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마마송송이었습니다.